지위가 원래 취지가 다르더라도 우리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사이트만 얻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저 생뚱맞은 네. 생뚱맞은 또 궁금한 거 하나 또 생겼어요. 저기 뭐냐니까 혹시 저기 우리 신흥박 위원님 저기 어디고 그 도요타나 린 쪽 좀 잘 아시죠? 뭐 잘은 네, 아닌데 예, 뭐 대충 계속 아시죠?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린 도요타 그러니까 일본적인 어떤 뭐 일본의 모노쭈꾸리나 뭐 TPS나 이런 쪽에 어떤 좀 분위기하고 네네. 지금 지가 이야기하는 이 지 밸류, 지 빌리프 이쪽 좀 분위기하고 좀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혹시? 네, 차이가 예, 느껴지죠. 어떤 부분인가요? 뭐 미국의 정치하고 일본의 정치를 비교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 예, 네. 예, 네. 예. 미국의 정치라는 게 사실은 그 똑똑한 5%가 그 미국 전체를 휘어잡고 있다면 예. 일본의 정치는 기존의 세력들이 모든 거를 쥐고 뭐 지금 MZ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도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거 자기들의 세상으로 정치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서 그건 아주 그 레질런스한 그러한 구조라면 일본은 나름대로 표준화도 잘 되고 사람들도 그렇지만 데모도 안 하고 그냥 수용하고 막 하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지의 이 그 혁신 DNA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99년도 미국에 한 열흘 가 있으면서 미국은 상당히 나라가 건전하고 국민도 건전하다. 사운드 네이션, 사운드 뭐 피플 뭐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살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99년도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도 어디 공원에 가서 뛰고 낮에 막 이런 걸 안 보였었거든 그 당시에. 야, 이게 선진국이구나, 이게 건강한 거구나, 나라가 건강하고 사람이 이걸 느꼈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도 이제 보면은 낮에도 공원에서 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한국이 그걸 상당히 흡수력이 좋은 것 같다. 그런 좋은 장점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성장하고 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사실 일본에서 도요다 기법이라든지 거기 그중에서 뭐 TPM 혁신 활동도 해봤고 TQC 뭐 TPS 뭐 모노쭈꾸리 많이 해보지만 그보다는 또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돼 있는 모습을 이 지혜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이 늦게 가서 차이점은 명확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아직 못 드렸지만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에는 아까 우리 임 교수님이 그 명사, 동사를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명사, 동사가 이 명사가 좀 일본적인가? 동양적인가? 그런데 동사 쪽은 좀 서구적인가? 좀 이제 어떤 액션 쪽, 실천 쪽.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요쪽을 좀 잘 생각해 봐도 그러면 우리 한국은 그러면 뭔데? 좀 생각이 조금 좀 생뚱맞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예. 네네네. 하여튼 이 동사로 표현되어 있다는 게 이게 어디 교수님이 이렇게 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디 뭐 그게 있는 건가요?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좀 인상적이거든요. 이 동사로 예. 표현돼요. 제가 그 찾은 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 기업 자율적으로 실행하게 하려면 뭐 인재상의라고 하는 거 잠재태잖아요. 실행의 잠재태지 않습니까? 실행의 잠재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자율적인 가이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직이 더 이상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게 하려면은 액션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로 그렇게 자료를 받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 잠깐요. 여기 김종무님이 합류를 하셨는데 잠깐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종문이라고 그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유, 예. 그래서 여기 어. 지금 환영하고요. 전에 저희들 뵀던 분인가요? 아닌가요? 오늘 처음 아닙니다. 오셨나요? 예, 아, 예. 처음입니다. 아, 예, 예, 예. 네네. 그 책 관련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다든가 어때요? 책 보시니까? 사실은 저는 책은 못 읽었고요. 예, 근데 예.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서 참석하게 아유, 됐습니다. 아직 책은 안 오셨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아, 잘 예. 오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혹시 뭐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한 거니까 이 자리가. 예. 예.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좀 늦게 네. 지금 참가했거든요.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예, 예. 그래서 이따 그럼 또 질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네. 어차피 저희가 이제 1시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네. 마무리 한 10분 정도는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매듭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뭐, 앞에 한 50분 정도는 지휘, 사례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하더라도 좀 매듭은 그렇게 좀 지으면 어떨까. 오늘 아까 해보니까 뭐 지금 미국, 일본, 한국 것도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아요. 혹시 네, 그것도 한번 짧게라도 앞으로 이런 게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해서 한국이 앞으로 가야 될 길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 네. 그것도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 이 프로그램이 뭐 독자 발언대가 있으니까 네,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또 뭐 질문 사항도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진행 방식은 1시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동의한다면은 이제 더 연장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또 떠나도 되는 거죠. 뭐 바쁘신 분은 그럼 이제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한은 한 10분 정도는 그러면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걸 쓰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제안. K-패스트웍스를 어떻게 하느냐? K-패스트웍스. 예, 제가 벌써 장면까지 해버리네요. 예. 예, 좋습니다. K 요새는 K만 붙이면 막 그냥 막 오징어 그러니까, 게임도 막 세계 예. 월드 게임 되고 막 그냥. K 실행 또는 방향 어떻게 할 예.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여기 임재영 전무님 거기 교육 그쪽이 그거 하시면서 교육 받으셔가지고 우리 한국 내 조직의 접목을 당연히 그 위에서는 또 지시가 계셨을 것 같고 노력을 하셔서 그러면은 그렇게 했던 그런 회사들은 비스무리하게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완전히 다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실랍니까? 예. 저기 임진모님 계실 때 그 네. 삼성 테크인 쪽이나 네. 거기 이렇게 엔진 이런 거 사업부 하고 계실 때 그 지휘로부터 이제 그 네. 지도나 또 임직원들 지휘의 교육 연수도 가고 뭐 이런 교류나 이렇게 지휘 문화가 스며들었을 것 같은데 뭐 일부 조금 네, 조금 아닌 것 같네. 좀 네, 조금 스며가 왜 안 그러냐면 들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제가 했던 거는 저는 저 모토로라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좀 약간 자발적으로 해왔고 예. 사실 지희가 할 때는 지희가 좀 시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희는 협력사들도 이런 우리 시스 시그마 프로그램을 전 협력사에 전파를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네. 지희가 시킨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삼성그룹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했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이게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좀 문화로 정착이 됐을 텐데 가장 주력을 했던 회사 부분에서 어떤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보기 힘들다 보니까 이게 중도에 그만됐단 말이죠.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화로 완전 정착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의 베스트웍스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5년 전에 그러니까 접하긴 했었지만 실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봤을 때 베스트웍스 방식이 맞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희 걸 보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개념이구나라고 해서 시도를 했었었는데 내부적으로 그걸 채택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전히 저희 이전 회사에서는 완전히 지금 지혜에서 말하는 프로토타입 방식으로 문화화돼서 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돼 있는 부분이 전면적으로 좀 했다면 좀 정착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사실 이 지혜의 어떤 베스트워스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하려고 노력했고 그것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완전 전면 개발이 아니고 이렇게 특정 모듈만 개발해가지고 제품화 시킨 것들을 했는데 그게 다 성공했었어요. 그러니까 풀 어떤 업그레이드보다도 이게 이 특정 모듈만 몇 개만 탁 갈아 끼워서 접근했던 부분들이 마야 체인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유용한 툴이고 하여튼 뭐 질문도 좀 벗어나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도입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 체인지 부분은 여기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여기 책에 가스터빈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진수입니다. 진수.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인사이트를 터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패스트웍스라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옛날에 94, 5년도에 이제 그 일본의 그 TPM 기법을 하면서 한 1,500명 되는 조직원들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혁신 활동을 제가 이제 사무국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하나의 키워드가 그 쾌칭 활동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쾌칭.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그 단어에 쾌자와 칭자를 따서 그러면 그 쾌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베스트의 개념이고요. 칭은 서로 상호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런 문화를 제가 일단은 가칭으로 만들었었는데 완전히 조직까지는 반영을 못했지만 제 머릿속에 계속 빙빙 도는 게 쾌지나 칭칭나래라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네. 그러니까 그 쾌칭 보니까 G 밸류에 2번 하고요. 칭은 4번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네. 우리 한국 빨리빨리 문화고 빨리빨리 이 완전히 세계 달인이잖아요. 뭐. 네. 그렇죠. 그래서 패스트. 그 다음에 또 일벌레 하면 또 이 한국인데. 그래서 이 패스트웍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맞을 것도 같은데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방식 보면요. 동서양의 어떤 이런 생각, 멘탈 차이, 가치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빨리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방법을 바꾸어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바꾼다. 고객이 필요한 부분만 바꾼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 지금 개발 방식은 우리 내부에서 필요한 것들 자꾸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D는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필요한 것만 딱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몸체에다가 그 바꾼 것만 딱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그냥 출시시키는 거죠.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풀 버전 업그레이드 한 것처럼 포장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풀 버전 업그레이드 하고는 나올 때 보면은 뭐가 달라졌어 그러면은 될 거 없어. 예, 그렇죠.
왜? 근데 내용은 막 어마어마한 걸 바꿨는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변화된 게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웍스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은 이제 제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의 말씀하시는 건 주로 이제 중공업의 엔진이나 이런 쪽 사례를 지금 이제 예를 들으신 거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기술사님 말씀하신 그 한국 사람한테 맞는다라는 부분은 맞는 면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별로 이 생각을 많이 안 하고요. 그냥 확 해버리거든요. 해버리고 나서 뭐가 잘못되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딱 금방 바꾸거든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면은 좀 흡사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정말 그게 그냥 엄청난 힘으로 그냥 고객장도 솔루션을 내게끔 이제 불꽃처럼 해서 불꽃도 어떤 가이드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이제 좀 이제 다듬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 또 그러면 또 저 한 기술사님 혹시 뭐 그냥 네. 어제 이게 참석하기 전에 어제 책을 사가지고 예, 쭉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용도 뭐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아무래도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회사 생활한 게 아니고 그냥 개발자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거의 뭐 37년, 6년을 그게 진수죠. 하다 보니까 그게 진수죠. 전체 보는 관점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저는 이제 설비 개발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 애들하고 이제 경쟁을 많이 했죠. 뭐 여기 전무님도 테크연에 계셨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뭐 그냥 필드에서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 조금은 다른 각도이긴 한데 아까 사일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게 일단 전체적으로 그 책 내용에서 그 사일로를 이기는 거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 TF나 CFT 그게 맞는데 그게 이제 좀 많이 부드러졌어요. 제가 이제 80년대 8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뒤돌아보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왜 부드러워지고 잘 돌아가냐 하면은 지금 저는 아직 뭐냐면 그 개인 역량들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전에는 어떤 한 사람이 많이 하는 사람이 밑에 애들을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다 맞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왔다, 일본에서 배웠다. 그럼 그 사람 얘기 다 따르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역량들이 좀 있어서 이 양반들이 그 어떤 펑션 조직을 같은 CFT를 하든 가든 제 역할을 좀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의나 교수님 말씀하신 책 내용이 있지만 그리고 또 뒤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뭐 그 사람의 역량이 안 받으면 제도하고 프로세스가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역량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프로페셔널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지 않느냐. 아마 미국은 그거보다 좀 선진화돼 있으니까 좀 더 빨리 된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빨리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 좋은 말씀. 그런 거를 지금도 느끼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사일로 이런 것들도 자연히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펑셔널 조직이 돌아가니까. 그리고 아까 평가나 이런 것들은 뭐 세부적으로 저도 뭐 깊이 뭐 나갈 참이 되니까 깊이 관심을 안 뒀는데 한 6개월 고민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펑션 조직하고 프로젝트 리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그 속에 그 펑션 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상당히 그 합리적으로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평가 이상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사이언티픽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그런 어떤 개인 역량이 프로페셔널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극복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하나가 그 사람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 전문성,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정보화나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의 그 뭐 민주화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뭐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걸 독점하는 어떤 개인과
어떤 이런 이런 그룹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조직이나 이런 일이 좌지우지 됐는데, 이제 방금 우리 한승현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요인도 있겠구나. 예. 좋습니다. 우리 김종무님 혹시 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한번 제가 뭐 없으시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네. 조심스럽습니다. 또 혹시 부담 드릴까 봐. 예. 그러시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비디오 자료니까 우리 또 여기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요. 여기 요걸 좀 잠깐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비디오가 다 이 홍보 이제 자료가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교보 갔을 때 CEO 필독서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선정위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선정위원. 여기 보면은 뭐 이혜령 님도 들어가 있고 이제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그래도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근데 여기 책들을 보면요. 책들이 이제 4권이 됐습니다. 4권. 4권인데 제가 여기 한 권을 여기 사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1990년대 후반부터 쭉 이루어졌던 연장선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요. 기존과 차별화된 불연속성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불연속성에 있는 게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여기 스타벅스라든가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뭐 각종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나온 부분,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쭉 지내왔던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그게 막 놀랍거나 상상력을 벗어나거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게 좀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동영상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G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거 다르다. 다른 차이가 뭐냐? 핵심은 기존의 은행이라든가 또는 넷플릭스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거는 thing이 안 들어가 있어요. thing이 변화의 중심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thing이 들어가 있다. thing.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디오용으로 우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의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thing을 바탕으로 한 이 혁신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너지면 고용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G의 혁신 DNA, 적어도 thing으로 바탕으로 한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사례는 없다. 이 세상에는. 이게 우리 책이어서가 아니라 일단은 이걸 이해하려면은 G를 봐야 되고, G를 보는 거에서 그 관점을 정리한 건 이거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 비디오 어떤 시청자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또 뭐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러면 다음 달 주제를 뭐나 궁금한 걸 뭐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거하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수평적인 협력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협력 부분을 좀 더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또 뭐 네. 다른 게 있으시면 다른 거 말씀해 주시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평적 조직에 대해서 예. 일단은 우리 문화하고도 좀 다른 면도 있고, 네, 뭐 5장이네요. 5장. 네. 예, 5장이 좀 주축이 돼서 예. 그런 쪽으로 얘기를 좀 진행을 하면은 지금보다 좀 다른 부분을 좀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바쁘시니까 가셔야 될 분은 가시고요. 아까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자고 하셨는데, 그거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이나 또는 한국에 나갈 길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일단은 9시 넘으면은 일단 이제 바쁘신 음. 분은 가셔도 되는 거로 그렇게 하고요. 네. 예. 전무님은 사실 좀 엄청 다들 바쁘신데 전무님은 이게 지금 아직도 회사세요. 저기 예. 저 자리 전에도 봤거든요. 회사에서 회사- 이런 게 회사에서 이런 거 해도 되나 모르겠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요일도 이제 저렇게 앉아 있는 이제 경우가 근무 시간 많은데, 예. 끝나서 이것도 우리 그래도 저기 나왔으니까 저 삼양화학공업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 한국의 방탄 그 전투 장비들은 저희 그 군인들은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방탄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위급한 상황에 이제 뭐 사고 나면 하여튼 조명탄 저희 삼양에서 만드는 조명탄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 제1선에 있는 방산업체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 값어치한 거죠. 음. 자, 그 방향성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 아까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사실 삼성에서 퇴임하고 요 책의 그러니까 우리 저술위원장을 맡은 이유도 사실 좀 뭔가 우리 제조업체들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요 디지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안 되고 그 선봉에 서 있는 회사가 우리 제조기업에서 가장 그래도 제조업의 대표 기업인 지희가 어떤 변화를 시도했는가 성패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희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희가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제조기업은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희는 내부 지향에서 이제 완전 고객 지향으로 바꿨고, 그런 부분들을 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디지털로 완전 기업 문화를 바꾼 거기고, 그다음에 식스 시그마에서 대부분 패스트웍스를 바꾼 것도 디지털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을 만들어내 놓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제조업도 제대로 가려면 결국은 우리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부분을 고객 가치에다가 포커싱할 때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희가 노력했던 부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접근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이해하더라도 우리 제조업은 바뀔 수가 있고 또 한국 제조업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의 몸부림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시도한다면 저는 한국 제조업은 빨리 세계를 리드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라도 좀 읽게 되면 우리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기 오늘 하고 뭐 끝날 일은 아니기니까 앞으로도 네. 뭐 같이 방향을 얘기하고, 최근에 이제 그 박사 과정에서 같이 스터디하고 하다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게 요즘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뭐 아주 최근 기법들을 많이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또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년 전에 이제 그 인더스트리 4.0에서 교육받을 때 사실은 이제 표준화, 자동화, 최적화, 그게 기존에 그 3차 산업혁명에서 안정시켜서 4차 산업의 디지털화, 연결화, 그 스마트화, 지능화까지 가는 이러한 단계를 하자고 했었는데, 쭉 보다 보니까 그 지능화에서 남는 게 AI가 최종 남고요. 그다음에 3차 산업은 남는 게 자동화가 남더라고요. 그 두 개를 잘 조합을 하니까 사람이 갈 틈이 없어지는 모양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자동화하고 그 지능화를 잘 보다 보니까 틈새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하고 지능화에서 일반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는 일반화가 제너럴해져서 결국은 거기서 살아남는 게 이제 전문화가 되는 게 우리의 여기서 틈새를 찾는 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해외 그 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은 자꾸
자동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일반화되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전문화돼서 그 분야를 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런 쪽에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네. 아주 좋은 인사이트 말씀 공유하시네. 음.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저기 그 오늘 이제 페스트웍스니까 그러니까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게 별게 아니고 영화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밥 먹고 어떤 남자 여자 만나서 좋아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커피숍에 가고 그게 다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게 그 사람이 몰락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이게 흥하는 길로 가는지 그냥 보이거든요.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 유심히 관찰해 보는 것. 그게 이제 음. 프로세스를 보는 건데 그게 아마 이 페스트웍스 이번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마인드 세트가 그거가 자꾸 이렇게 뒤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이 블라인드 스폿이죠. 블라인드 스폿.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바꾸려면은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프로세스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잘 손에 안 잡히더라도 그게 우리의 블라인드 스폿이어서 그런 거니까 그거를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제가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계속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무슨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안 하셔도 괜찮고요. 편하게 하는 거니까. 네. 네. 이제 특별하신 게 없으시면은 오늘 요거를 또 이제 또 녹화를 해가지고 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 달에 또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진행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은 연말이네요. 예. 아, 연말입니까? 그 연말 네, 그럼 어떻게 12월 맥주라도 갖다 놓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저 맥주 한 캔 다음 달 들고. 초에 하고 여차직 하면 막 번개팅 한번 하죠, 막 그냥. 예, 번개팅. 그때는 밖에서 만나도 되니까. 예, 좋습니다. 네네. 예, 우리 알겠습니다. 임정무님 그 근처로 가죠, 뭐 그냥. 아, 예. 제가 그게 강남 좋은 데니까. 예, 제가 우리들 새로 시작했는데 한턱 쏘지도 못했는데 우리 멤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시면 제가 예. 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예. 결정되면은 저기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줌 미팅은 또 줌 미팅대로 하는 거니까 다음 줌 미팅은 괜찮으시다면은 맥주 한 캔 딱 들고 요즘 편의점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한번 또 송년 겸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 네. 너무나 인사이트가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죠. 네.